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이달 안으로 모두 납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속세 12조 원, 국내는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동안 오너 일가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지 여기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은 2020년 별세 당시 주식과 부동산 또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26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산정됐는데요. 이 같은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또 자녀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또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은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6차례로 나눠 납부하는 연부 연납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6번째 분할 납부가 이번 달 안으로 이루어져서 지난 5년에 걸친 상속세 12조 원 납부가 모두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유족들의 개인별 상속세 내역을 살펴보면 홍라희 명예관장이 3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아들인 이지용 회장은 2조 9천억 원, 큰딸인 이부진 사장은 2조 6천억 원, 그리고 둘째 딸인 이서연 사장 2조 4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 홍라희 명예관장과 두 딸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삼성 SDS,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고 신탁 계약 등을 활용을 했습니다. 홍라희 명예관장의 경우 지난 1월에도 이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에 대한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삼성 경영을 맡고 있는 이재용 회장은 이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는데요. 이 회장은 대신 삼성 계열사들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또 개인 신용대출 등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 걸로 추측되는데요. 실제 이 회장의 지분은 상속 전후 삼성전자의 경우 0.7%에서 1.67%로 삼성물산은 17.48%에서 22.01%로 삼성생명 0.06%에서 10.44%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재용 회장뿐이 아니고요. 다른 유족들에게도요. 이 삼성 계열사들의 배당금, 상속세 재원 마련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계에서는 이 선대 회장 별세 이후 유족들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총 4조 원 수준으로 추산합니다. 여기에 선대 회장 생전부터 이 장기간 누적된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오너 일가 차원에서 6조 원 이상의 배당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또 최근 삼성전자 등 이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이 유족들의 부담을 덜어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계에서는 상속세 납부가 이제 끝남에 따라서 삼성이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뉴 삼성의 공격적 투자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이 상속세 부담과 지배구조 정비에 집중했던 데서 벗어나서 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사업 투자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으로선 이 지난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데 이어서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번 이 상속세 납부까지 마무리가 되면 경영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12조 원의 상속세를 이달 안으로 모두 납부한다. 그런 소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2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그렇죠. 상속세를 다 이제 어쨌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삼성 오너 일가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서는 또 하나의 어떤 리스크를 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상속세 완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 상속세가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네. 할증이 붙어서 60%를 내게 돼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이니까 그나마 이제 이거를 좀 감당할 수 있지.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중견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기업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아니라 사실 이제 삼성이나 SK나 등등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허점들, 즉 지분 구조가 약해지면서 외국의 어떤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사실 기업들을 장악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기업의 어떤 영속성이라든지 그다음 고용의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강gem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몇 대를 걸쳐가면 아마 기업은 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의 구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삼성이나 현대나 등등의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유지와 발전을 하는 조건 속에서 충분히 상속세 부담을 좀 경감해주는 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